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물리학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의 합성 단원의 벡터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은 온도가 얼마인지, 이런 양들 중에서 물리학에서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양을 우리는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물리량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바로 스칼라량과 벡터량입니다. 자, 먼저 스칼라량은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면 길이라던가 시간, 질량, 이러한 물리량들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들입니다. 예를 들면 질량이 위로 10km, 아래로 10km,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는 달리 벡터량은 이 크기와 함께 방향도 가집니다. 예를 들자면 위치입니다. 위치는 기준점으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방향이 들어간 물리량이죠. 속도도 벡터량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달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도 벡터량에 해당합니다. 힘 또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벡터량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둘 중에 이 벡터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의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량이죠. 근데 이 개가 직선 운동을 한다면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라고 표시를 하고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서 개의 속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표시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평면상에서 움직이게 되면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어떤 A라는 물리량이 있다면 이 물리량이 벡터량이라고 했을 때 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호 위에 화살표를 붙이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하기도 하죠. 이 벡터량의 크기만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절대값 표시를 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혹은 그냥 위에 화살표를 날리기도 하죠. 벡터는 주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하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이때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벡터 화살표에 절대값을 씌운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벡터는 어떻게 합성할 수 있을까요? 스칼라의 경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질량 2kg과 질량 2kg을 더하면 4kg가 되죠. 이렇게 대수적으로 그냥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벡터의 합성은 조금 복잡한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법입니다. 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자, 두 벡터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점을 이렇게 일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C벡터와 두 벡터의 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삼각형법입니다.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B 벡터를 A 벡터의 끝에 이렇게 가져다 댑니다. 이때 A의 머리에서 B의 꼬리까지 이렇게 화살표를 긋게 되면 이 녀석이 바로 두 벡터의 합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벡터의 합성은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빼기는 어떻게 할까요? A 벡터와 B 벡터가 있습니다. A에서 B를 한번 빼보죠. 이 경우에는 이 식을 이렇게 마이너스 B 벡터를 A에 더해주는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B 벡터를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A 벡터에 가져다 댄 다음 평형사변형법을 이용하여 A 벡터에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빼기에서의 삼각형법을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한데요. 두 벡터를 이렇게 머리를 합해 주고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뺄 때는 이렇게 B 벡터 꼬리에서 시작해서 A 벡터 꼬리로 향하는 모양으로 그려주게 되면 이게 바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벡터가 됩니다. 주로 두 벡터를 더할 때는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을 쓰고요. 뺄 때는 삼각형법이 더 유용합니다. 자, 두 벡터를 합성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면 반대로 이 한 벡터를 두 벡터로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직교하는 X 성분과 Y 성분 이렇게 두 성분으로 벡터를 분해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벡터를 A 벡터라 두면 이 A 벡터의 X 성분은 이렇게 점선을 내려서 이만큼이 바로 A 벡터의 X 성분이 되고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Y축에 이렇게 점선을 내려서 이 길이가 바로 A 벡터의 Y 성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벡터 A를 X 성분과 Y 성분 이렇게 두 벡터로 분해했다라는 말은 이 두 벡터를 합쳤을 때 다시 A 벡터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이때 벡터 A와 X축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그림에서 이 부분이 직각이고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A 벡터가 빈면. 그럼 이때 벡터 A의 x 성분은 벡터 A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한 값과 같고요. 벡터 A의 y 성분은 벡터 A의 사인 값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삼각함수가 나와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아주 단순한 상황 하나에 대해서 적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눈에 익혀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벡터와 스칼라, 그리고 벡터의 합성, 벡터의 분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